과연 고성희의 고백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계략의 시작이었을까요? 오늘은 지은호가 홀로 맞이한 혼란의 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은호는 방 안에 홀로 앉아 고성희가 내뱉었던 그 한마디를 수없이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딸이 있다. 단순한 고백 같지만 그 안에 담긴 울림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자신의 입에서 흘러나온 고백. 부모님이 누구인지 모른다. 라는 말과 절묘하게 맞물리면서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각본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일 거라 애써 치부했지만 고성희의 눈빛을 떠올리자 단순한 우연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생각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꾹꾹 눌러온 과거, 입양하라는 사실에 대한 불안이 고성희의 말로 인해 다시 들춰지는 듯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마음속에 드리운 나는 누구의 딸일까라는 질문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었습니다. 고성희의 고백에는 이상한 끌림과 동시에 설명하기 힘든 거부감이 함께 따라붙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분명 애절한 듯 말을 꺼냈지만 그 목소리 뒤에 묻어나온 것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것을 지금에서야 되찾겠다는 확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손에 넣으면 큰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 같은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미묘한 뉘앙스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저 친딸을 향한 그리움이라면 왜 그렇게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설마 내가 그 아이일까? 한순간 스쳐간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 다독여보았지만 머릿속은 이미 수없이 퍼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나이, 시기, 상황 모든 것이 절묘하게 들어맞는 듯했습니다. 그럴수록 불안은 커졌습니다. 만약 정말 자신이 고성희의 딸이라면 왜 이제야 나타난 것일까? 왜 자신을 찾으려 하지 않고 우연을 가장한 만남처럼 다가왔을까 하는 질문이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지은호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며 느낀 막연한 결핍,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두려움, 그리고 자신을 끝내 입양해 키워준 엄마 정순이의 헌신적인 사랑. 만약 고성희가 정말 친모라면 그 모든 기억은 무엇이 되는 것일까? 키워준 엄마는 단지 대리인에 불과했단 말인가? 그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 고성희가 친모라면 왜 어린 자신을 버렸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단순한 사고였을까? 아니면 의도였을까? 은호는 오히려 그 대답이 더 두려웠습니다. 만약 그 버림이 의도적이었다면 자신은 단지 그녀의 인생에서 필요 없는 존재였던 셈이 됩니다. 그 끔찍한 상상을 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이제 와서? 중얼거린 목소리가 방 안에 메아리처럼 맴돌았습니다. 고성희는 단순히 진실을 고백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은호를 향해 집요하게 시선을 던졌고 마치 오래전부터 지켜봤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것이 더욱 두렵고 섬뜩했습니다. 진짜 모정이라면 따뜻함이 따라와야 하지만 그녀의 말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계산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괜히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절친 오수정이었습니다. 언제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였지만 지금은 전화기를 붙잡은 손가락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정에게 이 혼란을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구체적인 두려움으로 굳어져 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걸지 못한 채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정순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언제나 곁에서 묵묵히 지켜봐준 엄마,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과 강호를 챙기며 살아온 엄마. 그 진심 어린 사랑이 고성희의 고백 앞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괴로웠습니다. 은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진실이 드러난다 해도 자신을 키워준 엄마를 부정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울렸습니다. 만약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면 나는 누구의 딸로 살아야 합니까? 지은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문득 고성희의 표정 하나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단순한 후회로 가득 찬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지은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듯한 날카롭고 의도적인 빛이 스쳐갔습니다.
그것은 모성애가 아니라 소유욕처럼 느껴졌습니다. 불안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모든 길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고성이라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대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한 것입니까? 지은호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결의가 맺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고성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두 감정이 뒤엉키며 그녀의 밤은 끝내 잠들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들지 못한 지은호는 흐릿한 새벽빛 속에서 겨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고성이의 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딸이 있다.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그 문장은 은호의 귓가를 파고들며 내면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순이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했고 동시에 고성이의 날카로운 눈빛이 겹쳐지며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날 오후 은호는 납품건으로 거래처를 찾아가던 길에 잠시 들러야 할 곳이 생겼습니다. 작은 후원건에 대한 상담 요청이 있었고 그 장소가 우연히 가은재단 건물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무심히 지나쳤을 곳이었지만 마음 한켠에 고성이의 이름이 계속 맴돌고 있었기에 은호는 본능적으로 그곳에 들어섰습니다. 재단의 로비는 깔끔하고 화려했습니다. 벽면마다 각종 기부 현황과 사업 성과가 전시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바쁘게 오가며 이사장님이라는 호칭을 자연스럽게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곳이 바로 고성이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이라는 사실을 새삼 실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은호의 귓가에 흘러들어온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로비 맞은편 직원 둘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대단하시지. 젊었을 때 진짜 별의별 일 다 겪으셨다잖아. 응, 근데 듣자 하니 그 과정에서 아이까지 버렸다는 얘기도 있었어. 그게 사실이라면 참 무섭지 않아? 자기 인생에 필요 없다 싶으면 다 잘라내는 성격이라던데. 은호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아이를 버렸다. 라는 단어가 심장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발걸음을 옮겨야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원들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결국 성공했잖아. 지금은 재단 이사장으로 대단한 위치에 있지. 그런 선택이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닐까. 그래도 자식을 버리면서까지 얻은 성공이라면 그게 과연 행복일까 모르겠다. 그 말이 끝나자 은호는 급히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로비의 화려한 조명은 더 이상 빛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안에서 웃고 있는 고성이의 초상화가 은호의 눈에는 섬뜩하게 다가왔습니다. 버렸다라는 단어가 귓가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지만 심장은 여전히 요동쳤습니다. 어제까지는 단순한 의심이었지만 이제는 그 의심이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고성이가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버린 것일 수도 있다는 무서운 현실감이 몰려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의 사고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은호는 깊은 혼란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독였습니다. 그저 소문일 뿐이다. 직원들의 뒷담화일 뿐이다. 그러나 고성이가 내뱉었던 애절하지만 어딘가 차가웠던 눈빛이 그 부정을 허물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단지 한 여자의 야망 앞에서 불필요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정말 날 버린 것입니까? 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입양하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고 버림받았다는 감각도 수없이 곱씹었지만 그것이 단순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 권력과 돈을 위한 선택이었다면 그건 존재 전체를 부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은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이름은 역시 오수정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하지만 손가락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수정에게 털어놓는 순간 방금 들은 소문이 단순한 헛소문이 아니라 현실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더 크게 다가올 것 같았습니다. 은호는 결국 또다시 전화를 걸지 못한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앞에는 어머니 정순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보듬어주던 따뜻한 손길, 지친 일상 속에서도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던 진심 어린 모습. 만약 고성이가 침몰하면 그 사랑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은호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엄마를 배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성이가 진짜라면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호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만이 짙어졌습니다.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번쩍이는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시의 환한 불빛조차 은호의 마음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재단 로비에서 마주했던 고성희의 초상화와 이사장님이라는 호칭이 계속 떠올라 그녀를 단순한 친모가 아닌 권력을 쥔 인물로 각인시켰습니다. 그 그림자가 은호를 더욱 짓눌렀습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설령 그 진실이 나를 무너뜨린다 해도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은호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 속에서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번뜩였습니다. 한편 고성희는 자신이 은밀히 고용한 사람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은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해둔 것이었는데 그 사람은 뜻밖의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사장님, 지은호 주변에 두 남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이지혁, 또 한 명은 본부장 박성재입니다. 보고를 들은 순간 고성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단순히 한 명의 남자가 아니라 두 남자가 동시에 지은호의 곁에 있다는 사실은 그녀의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특히 이름들이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이지혁은 능력 있는 인재로, 성재는 기업 후계 구도에서 무게를 가지는 인물이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순간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할지 이미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두 남자라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없겠지. 결국 누구도 믿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성애가 아니라 소유와 통제의 본능에서 나온 미소였습니다. 며칠 뒤 은호는 전시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자리였고 지역과 함께 동행하기로 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은호는 우연히 성재와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은호 씨, 여기서 보네. 전시회라니 반갑다. 성재는 오래된 친구를 대하듯 편안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은호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자연스럽게 인사를 받아들였습니다. 성재의 태도에는 어떤 의도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성희가 뒤에서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 멀리서 지혁이 다가왔습니다. 은호와 성재가 나란히 전시품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본 순간 지혁의 마음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성재는 단순히 친구였고 오랜 세월 함께 자라온 동무였지만 은호와 함께 있는 모습은 쉽게 눈을 떼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지혁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성재랑 같이 있는 걸 보니까 괜히 신경이 쓰이네. 질투라는 감정이 피어올랐지만 그것은 단순한 경쟁심과도 달랐습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느끼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은호와 사이가 멀어졌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 거리가 성재에 의해 좁혀지는 것 같다는 불안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재 역시 지혁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은호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성재에게는 고성희의 계략 같은 건 전혀 알 수 없는 일이었고 단순히 은호와 사업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성희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그녀는 속으로 자신이 그려온 그림이 현실로 옮겨지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지혁의 마음을 흔들고 성재와의 관계를 은호에게 각인시켜야 해. 그래야 결국 은호는 혼란 속에서 내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 고성희는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만족했습니다. 두 남자의 시선이 엇갈리고 은호가 그 사이에서 흔들리기만 하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호는 집으로 돌아오며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전시회에서 지혁의 시선을 스치듯 마주친 순간 그의 눈빛이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성재와 함께 있는 것이 잘못된 일도 아니었지만 어쩐지 의도치 않은 오해를 만든 것 같은 기분이 은호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지혁은 그날 밤 혼자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성재는 친구였고 은호에게 관심을 두는 것도 알 수는 있었지만 막상 눈으로 목격하니 감정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지? 은호랑 나 사이에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질투와 미련, 그리고 친구를 향한 애매한 감정이 뒤엉켜 그를 괴롭혔습니다. 한편 고성희는 집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또 다른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감시자가 다시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말씀대로
오늘 전시회에서 지혁 씨가 은호 씨와 성재 씨를 함께 본 모양입니다. 그 말을 들은 고성이는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습니다. 좋아, 이제 시작이야. 두 남자 사이에서 흔들리게 만들면 은호는 결국 내 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것은 모성의 언어가 아니라 사냥감을 몰아가는 포식자의 언어였습니다. 며칠 후 지은호는 고성이로부터 뜻밖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할까 고민했지만 고성이가 직접 전화를 걸어온 탓에 마지못해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소리 속에는 어떤 이유로든 반드시 만나야겠다는 집요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약속된 장소는 호텔 최상층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평생 한번 올까 말까 한 자리. 고성이는 미리 도착해 은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조심스레 들어서자 고성이는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은호. 내가 불편해할 걸 알면서도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어. 식탁 위에는 이미 값비싼 음식들이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은호는 순간 압도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환경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성이는 그러 은호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은호, 내가 노력하는 거 알아. 하지만 이 세상은 혼자 힘으로 오르기엔 너무 가혹해. 내 재능을 더 크게 펼치려면 이곳에서처럼 넓은 무대를 가져야 해. 내 진짜 자리는 그 집이 아니라 내 옆이야. 고성이의 말은 단순한 조언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확실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은호가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도록 만들고 동시에 눈앞의 화려함에 매혹되게 하려 했습니다. 은호는 순간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힘겹게 버티며 지켜온 일상이 너무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서 정순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반찬까지 챙겨주던 손길,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던 모습. 그 모든 순간이 은호에게는 진짜 가족의 증거였습니다. 고성이의 화려한 말과 대비되며 은호는 차라리 죄책감에 짓눌렸습니다. 저는 지금의 삶이 소중합니다. 저를 키워준 엄마가 계시고 제 곁을 지켜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버리고 여기로 온다면 저는 제 자신을 배신하는 겁니다. 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고성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은호,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건 이해해. 하지만 세상은 냉정해. 내가 아무리 소중하다 생각하는 것들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어. 그때 너를 지켜줄 수 있는 건 힘 있는 내가 될 수밖에 없어. 엄마라는 이름으로 말하는 거야. 내 진짜 자리는 내 옆이야. 그 순간 은호의 심장은 세차게 요동쳤습니다. 고성이가 처음으로 엄마 라는 단어를 노골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의 화려한 풍경과 뒤늦게 드러난 그 단어가 무겁게 겹쳐지며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엄마라니 그 말 쉽게 하지 마세요. 은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혼란, 분노,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자신이 누구의 딸인지조차 알 수 없는 불안 속에서 고성이의 유혹은 달콤하면서도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는 끝났지만 은호의 마음은 끝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호텔을 나서며 화려한 샹들리의 불빛이 눈앞에서 반짝거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 가질 수 있는 세계처럼 손짓하고 있었지만 은호는 그 불빛을 외면했습니다. 대신 정순이의 집에 있던 작은 전등 불빛을 떠올렸습니다. 비록 초라했지만 따뜻하고 진실했던 그 불빛이 오히려 자신을 지켜주던 힘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앉은 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고성이의 말에 흔들린 자신이 두려웠습니다. 동시에 정순이에 대한 죄책감이 견딜 수 없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누구의 딸이어야 합니까? 화려한 세상에 발을 들이면 엄마를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은호는 그렇게 속으로 되뇌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이 더 큰 두려움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호텔에서의 만남 이후 지은호는 며칠 동안 마음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건네진 고성이의 말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내 진짜 자리는 내 옆이야. 라는 선언은 은호에게 달콤한 제안이 아니라 차가운 올가미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정순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밤마다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따뜻하고 성실했던 어머니의 삶과 화려하지만 차갑게 다가오는 고성이의 세계가 겹쳐지며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며칠 뒤 고성이는 은호를 가은재단 사무실로 불러들였습니다. 명분은 분명했습니다.
프로젝트 건과 관련해 추가 논의를 하고 싶다. 업무적인 자리였기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만남이 단순한 프로젝트 이야기에 그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사무실은 고급스러움이 가득했지만 정적 속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서류철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지만 고성희의 시선은 서류가 아니라 은호를 향해 있었습니다. 은호가 자리에 앉자마자 고성희는 준비한 듯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호야, 내가 요즘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알아.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솔직해지려고 해. 내 아버지 말이야, 사실은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 그 말은 은호의 귓가를 찢는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고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인데 그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말은 머릿속을 혼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사고로요? 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고성희는 애써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불의의 사고였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야. 그때 나는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지. 어린 나이에 가진 것도 없었고 내 곁을 지킬 힘조차 없었어. 그래서 널 지켜내지 못한 거야.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나는 이 자리에 올랐고 널 지킬 수 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옆으로 와. 은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말은 매끄럽게 이어졌지만 어딘가 어긋난 톤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짜맞춰진 설명, 너무 준비된 듯한 대사. 그것은 진실을 고백하는 사람의 말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거짓을 더 씌우려는 사람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게 사실입니까? 은호는 차마 목소리를 가누지 못한 채 되물었습니다. 고성희는 눈빛을 잠시 흔들었지만 곧바로 미소를 되찾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찰나의 흔들림은 은호의 눈에 확실히 박혔습니다. 순간 은호의 머릿속에서는 재단 로비에서 들었던 직원들의 대화가 되살아났습니다. 이사장님, 자식까지 버렸다던데 필요 없으면 냉정하게 잘라내는 분이잖아. 그때는 단순한 뒷담화일 뿐이라며 애써 무시했지만 지금 이 순간 고성희의 눈빛과 맞물리자 오히려 사실처럼 다가왔습니다. 정말 사고였을까? 아니면 나를 떼어내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일까? 아버지가 살아계실지도 모르는데 나를 붙잡기 위해 죽었다고 말하는 건 아닐까? 은호의 뇌리에는 끔찍한 상상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친아버지의 존재마저 고성희의 거짓말 속에 묻혀버린 것 아닐까 하는 의심. 숨이 막혔습니다. 왜 이제 와서 말씀하십니까? 그토록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숨기셨습니까? 은호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날카로웠습니다. 고성희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은호를 바라보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때가 아니었으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이제야 네가 알아야 할 순간이 온 거야. 그녀의 말은 이성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호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진심으로 흔들리는 모습이라면 믿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성희는 지나치게 차분했고 지나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은호의 불신을 키웠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마세요. 은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한꺼번에 뒤섞였습니다. 자신이 누구의 딸인지조차 모른 채 살아온 세월 그리고 이제 와서 던져지는 파편 같은 진실. 그것이 오히려 은호를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문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고리를 잡는 순간 고성희의 목소리가 등을 파고들었습니다. 넌 결국 내 곁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어디를 가든 누구와 있든 내 자리는 여기야. 은호는 그 말을 뒤로 한 채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가 피부를 스쳤지만 마음속의 혼란은 더 깊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사고로 세상을 떠난 걸까?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일까?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까지 나를 속이고 있는 걸까? 은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기 전까지는 결코 편안해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더 무서운 의문이 솟구쳤습니다. 혹시 이 모든 이야기가 또 하나의 덫이라면 자신은 이미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갇힌 것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과연 고성희의 말은 사실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일까요? 지은호가 마주할 진실은 그녀를 어디로 이끌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를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